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소환 통보했습니다. 성남시장 재임 시절에 자신이 구단주로 있었던 성남FC에 후원금을 내게 하고 그 기업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민경 기자. 네, 사회일보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통보한 소환 날짜가 28일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검찰은 오는 28일 이재명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이 대표의 출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이 대표를 부른 건 성남FC 뇌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방검찰청입니다. 현재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네이버와 두산건설 등 기업들에게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에 후원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 대가로 기업의 인허가 편의 등을 청탁받고 현안을 해결해줬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앞서 검찰은 두산건설과 성남시 사이에 대가성을 전제로 한 거래가 의심된다는 경찰 수사 결과를 넘겨받은 뒤에 보안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대기업과 성남시 의혹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던 후원사인 농협과 또 현대백화점까지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렇게 전면적인 재수사를 마친 검찰은 먼저 두산건설과 성남시의 관계자를 각각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성남시 관계자의 공소장에 당시 성남시의 정책실장이었던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공범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런 뒤에 최근에는 재윤경 전 민주당 의원과 네이버 계열사 대표까지 부르며 수사 대상을 확대했는데요. 이렇게 주변인 조사를 마친 뒤에 어제 최종 종착지인 이 대표의 소환을 통보한 걸로 보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부른 것은 당대표 자리에 오른 뒤 이번이 두 번째죠. 검찰이 이제 이 대표를 향한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했다고 봐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1일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 대표의 소환을 시도했는데요. 당시 이 대표가 출석을 거부하긴 했지만 이 대표와 관련된 검찰 수사 의혹 가운데 가장 큰 건 결국 대장동 사건입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역시 이 대표를 향한 그물망을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정진상 전 실장을 구속한 검찰은 공소장에 이 대표의 이름을 무려 81번이나 썼고요. 둘의 관계를 측근 또는 정치적 동지로 못 박으며 연결고리를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검찰은 이 대표와 쌍방울의 관계,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이 조만간 다른 의혹으로도 이 대표의 소환을 시도할 거란 결론이 나옵니다. 다만 검찰이 우선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를 부른 만큼 기소로까지 이어질지는 관심이 쏠립니다.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검찰은 이 대표가 정치적 약속을 위해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부분이 성남시 공익 차원이 아니라 개인 사익으로 인정될지 또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근거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